네, 그러면 이번에는 키워드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까지 좀 지나오면서 부장님도 많이 좀 느끼시고 좀 생각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뭐 다들 어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좀 과도해서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2차 전지 섹터주들 변동성 많이 커졌고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반도체들까지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주들이 장 초반부터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2차 전지 사느라고 다 집어 던져버린 종목들이 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 장 초반에 매물 맞고 약하지만 낙폭은 많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저가권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낙폭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도 아까보다는 낙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금양도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당분간 변동성 많이 커지면서 매수와 매도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다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려진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주들 흐름 좋고요. 그 외 게임이라든지 뭐 내수 소비주들 대부분 다 좋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소비주들도 다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방산주들 수주 이슈가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넥스원도 강하게 올라오고 로템도 실적 기반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OCI 같은 경우도 수주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실적 발표하고 LX 세미콘이 안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노텍도 좀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어제 조금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던 SK 테크놀로지 그 정도가 좀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들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과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크 시스템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ISC는 최근에 정말 신들린 듯한 매수세, 뭐 이거 반도체 에코프로 같은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반도체들은 지금 조금 약간 눈치 보면서 소폭씩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가 또 아침에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장군멍군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던 2차 전지와 반도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어제 오늘입니다. 2차 전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주들 몇몇이 강세 흐름, 특히나 개별 뉴스 있는 SK하이닉스가 지금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빠지면 지수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좀 지금 반대죠. 그동안 2차 전지만 오르면서 나머지 뭐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다른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이닉스가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수는 견조하게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강세는 뭐 아시다시피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낸드는 더 감산하겠다 얘기했고 HBM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디램 쪽에서 HBM이 하반기에도 잘해줄 것이다. 괜찮다.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라가면서 적자폭 축소되면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뭐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 예상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늘린다는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 좀 반도체 섹터주들한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커 시스템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ISC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오테크닉스도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쪽에서 뭐 유니셈이라든지 GST 같은 경우 스크러버 쪽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하이닉스, HBM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HPSP 요것들도 좀 다시 새롭게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반도체류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와 약간 좀 상반된 흐름을 계속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에 뭐 오늘 어떤 흐름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좀 낙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반등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당분간 상당한 변동성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하면 매수 들어오고 상승하면 또 매도 들어오면서 변동성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정말로 조금 기존에 과거에 싸게 사놓은 투자자들이 아니다라면은 당분간 그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리스크를 항상 걸고서 매매한다라는 생각으로 2차 전지는 보시고요. 사실 2차 전지 어제 시가 부근, 음봉 나온 것들은 어제 시가 부근이 당분간 좀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양봉 나오면서 마감된 것들은 어제 종가 부근보다는 어제 시가 부분이 지선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술적 대응 이어나가시는 전략 하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동안 계속 양극재만 갔었잖아요. 음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첨가재 이런 쪽들, 동박 쪽들, 이런 쪽들까지도 지금 순환매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뭐 지금 OCI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반등하고 있는 엔캠 비롯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 소부장 쪽에서도 2차 전지는 좀 살짝 관심 가져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방산 섹터입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근거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수주 소식도 나오면서 50일주 신고가도 터치가 됐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전반적인 방산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계주, 방산주, 전력기기 이런 쪽들 계속 강세 흐름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기계주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전력기기들도 그렇고 어제는 다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또 일정 부분, 일정 종목, 특히 오늘 전력 쪽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쪽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음봉의 중간 이상을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방산주들은 뭐 보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소식과 함께 강한 흐름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 부분에 저항이 맞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형주들이 움직였다 하면 위아래로 20-30%는 그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대가 일단 고점 15만 1,000원 찍은 뒤로 지금 14만 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은 있습니다만은 시가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그나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도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13만 원 정도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지선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종목들 중에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넥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로템 이런 쪽들도 지금 저가권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쪽 방산 쪽들은 살짝 추세가 꺾여 있었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 복귀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놓고 나머지 방산주들은 추세가 약간 좀 죽었다가 오늘 좀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뭐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하고 뭐 다음 주, 이번 주죠. 계속 좀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완벽한 좀 바닥선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 로템이 좀 가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키워드 로봇하고 제약바이오의 반등입니다. 로봇도 꽤 오랫동안 쉬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점차 매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한 차례 좀 들썩였나 싶었는데 어느 정도 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은 거의 뭐 요지부동이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하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요번에 연준의 FOMC 결과 보시면 이제 0.2에 올렸죠. 근데 파월은 또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데이터 볼 거야. 데이터 봐가면서 올릴지 동결할지 고민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왔었던 섹터주들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주들하고 지금 혼재돼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반등하다 말고 개인들이 막 다 집어 던지고 2차 전지로 몰려가면서
충격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로봇주들, 기술적인 부분들 계속 역시 성장주 기술주들이 금리에 민감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좀 반등 흐름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SPG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삼바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요새는 뭐 SK바이오팜 오늘은 살짝 조정이지만 나홀로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한양행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올 가을에 학회에서 결과 중요한 거 좀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길이 좀 쏠리고 있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이 두 종목 계속 핵심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요.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워낙 의미 있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금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외 내수 소비주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 집어 던졌었는데요. 오늘은 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주들도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백화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점 현대백화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음식료들도 다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살려고 개인들이 다 집어 던진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좀 지지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 수급이 다 털려가지고 비어 있다라는 점은 올라올 때도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금리로 인해서 피해봤던 종목들과 낙폭이 과대했던 내수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그 안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을 좀 골라내서 매매하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활용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긴 관점으로도 홀딩 가능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가격대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막 내수주들, 소비주들 정말 와,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그런 내수 소비주들을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금리의 영향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개인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하반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발표 이슈와 함께 또 2차 전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다음에 올라오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 결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섹터하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게임 섹터 이런 성장주들 하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나머지들 안에서는 뭐 일단 개별적으로 뭐 실적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 안에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을 비롯해서 추세가 바닥을 좀 잡고 있을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세상으로는 뭐 괜찮다? 최근에 올라오다가 확 하고 밀린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하고 로봇 요거 한 2개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